굿모닝. 이제 컨디션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감기가 아닌 것 같고 알러지 같습니다. 알러지. 이제 이게 봄철 꽃가루 그리고 이게 뭐 미세먼지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결정적으로 지난번에 그 담배 연기 사건, 그것 때문에 되게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좀 난데요. 근데 이번에 좀 몸이 좀 여기저기가 막 가렵습니다. 이렇게 막 접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이 참, 우리 집 식구들이 좀 알러지가 좀 있거든요. 자, 이거 어쩐데요 이거. 그래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직도 목소리가 조금 그렇긴 하죠. 어저께 제가 어저께는 이제 대구 갔다가 인천 갔다가 집에 한 11시쯤 들어왔는데, 서울역에서 제가 서울역 4층에 가면은 그 컴퓨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래서 카톡 같은 걸로 받은 파일을 프린트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 센터, KTX 고객 서비스 센터, 멤버십 라운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프린트를 하려고 했는데, 내 옆에 계신 분이 저를 알아봤는지 네이버에다가 오성식 영어 이렇게 딱 치더라고요.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랬는데, 저 이렇게 보고 오성식 선생 같이 느껴지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하세요. 제가 먼저 아무나 보고 안녕하세요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사를 하시면 이제 그 연예인이나 소위 말해서 일반 대중에게 많이 이렇게 친숙한 사람들은요, 다 인사를 즐겁게 받아줍니다. 나 알아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인사를 하세요. 아휴, 그동안 여러분도 저 보고 싶으셨죠? 저도 되게 막 말하고 싶었어요. 얘기 저 얘기 주렁주렁, 말 고프다 할 정도로 되게 그 말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뭐 시간은 되는 데까지 한번 또 떠들어 볼게요. 오늘 뭐 미세먼지도 없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집 앞에 이런 산이 있다라는 게 참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제 오면서 끄덕끄덕 항상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참 내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나라도 지지리도 못 살았는데, 근데 이만큼 살게 되고 내 스스로도 이만큼 발전한 걸 생각하면은 참 기적 같다. 우리 어렸을 때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고, 그리고 뭐 베트남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고, 동남아의 어지간한 나라는 우리보다 다 잘 살았잖아요. 지금 미얀마, 버마죠. 우리나라 저 축구 선수 차범근 축구 선수가 버마가 그 당시에는 뭐 굉장한 축구, 아시아의 축구 거의 최강자였습니다. 그래서 차범근 선수가 버마 국가대표하고 대회하고 그럴 때는 그러니까 라디오에 귀 기울이고 그랬던 시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는데, 야, 이만큼까지 온 거는 정말 기적 같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참담한 그런 그 삶 속에서도 그래도 교육에 열정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했고, 모두가 다 힘들게 살았지만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당시에 이제 공무원으로서 나름 좋은 위치, 고위직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그러니까 출발점은 그때는 다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참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교훈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부모님이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감동이 돼서 또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셨고,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이제 드라마틱하게 결국은 제가 영어를 접하게 되었고, 또 우연한 기회에 경복궁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외국인 만나고,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희귀했죠. 배낭여행이라는 게 거의 제가 효시격이었으니까요. 배낭여행을 가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현실은 힘들어도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 보고 배운 게 많아서, 느끼는 게 많아서,
그리고 그런 바뀐 생각, 즉 선진화된 생각이 오늘날의 오성식을 만들었고 또 오늘날의 우리나라를 만들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 개인의 인생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다 힘들고 배고픈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훌륭한 부모를 만나서 나를 잘 정신적으로 이끌어 주었고, 또 그런 계기가 되어서 미국에서 생활도 해보고 공부도 한 것이 나를 이렇게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던 것 같다. 고로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지금은요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잖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낱낱이 만날 수는 없지만 저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훌륭한 분들이 유튜브 또 책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 스스로가 그런 그 좋은 많은 분들의 영감을 받아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내 인생이 과거보다 훨씬 발전한 것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 어린 친구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조금 주제에 넘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의 경험을 나눠주고 저의 생각을 나눠주고 그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이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 인터넷 세상이 정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든 것 같다. 그렇잖아요. 전에는 참 그 많은 경험을 내 스스로 하기에도 그만큼 뭐 돈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지만, 지금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유튜브라든가 그 다음에 뭐 SNS 그냥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핸드폰 안에 모든 세상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나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우리나라 이만큼 발전한 건 분명히 맞지만 이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저는 가끔 요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최고 가는 나라가 부인하지 않죠. 미국이죠. 미국이 최고 가는 나라입니다. 일단 미국이 전체 전 세계 GDP, 전 세계 사람들의 총 생산량의 약 25%, 거의 4분의 1 정도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땅덩어리는 뭐 그렇게 넓은 나라는 아니지만 정말 대단한 나라고,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현 시대에서는 최고의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 중국이 이제 두 번째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은 미국을 따라오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족박하게 얘기했잖아요. 정신 자세가 미국 사람하고 다릅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을 능가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결국은 정신력의 차이거든요. 어떤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가능성이 반반입니다.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 또 아무리 발전해도 미국 같은 나라를 쫓아가는 거는 애시당초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국가 전체로 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럼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살아보고 서양 문화를 접하면서 참 많이 놀랐던 거는 저 미국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그 미국인들의 의식 구조입니다. 우선 첫째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그 프론티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개척 정신. 그러니까 유럽에서 박해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받던 사람들이, 헝그리한 사람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리고 본래 미국은 어떤 한 민족이 만든 우리나라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합중국이잖아요. 다민족 국가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생각에는 항상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그 개척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두주자다. 우리가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야 된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힘들었지만 그걸 다 개척하고 뚫고 나온 민족이다.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4차 혁명, 자꾸, 야, 핸드폰 얘기해봐. 내가 지금 거짓말 하냐? 왜 자꾸 이렇게 하면 왜 자꾸 꺼뻑꺼뻑 하냐? 아이, 핸드폰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가끔 내가 얘기할 때 뿌옇게 이렇게 되면은요, 야, 오성식 너 거짓말하는 거 다 아니야. 왜 그래? 지금 우리가 4차 혁명 하는 그런 것들 보면 거의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문명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도 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권에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미국 사람들은 교육 방식도 그렇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살아가는 방식이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차세대,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찾아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 된다. 인류의 다음 스텝을 우리는 가야지 된다. 그러니까 항상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러고 삽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그러니까 이러고 보세요. 달나라를 왜 가고 우주를 왜 가냐고요. 우리 생각에는 아직은 여기 땅 받고 살기도 힘들어. 지구에서 살기도 힘든데 무슨 화성을 가고 그런데 왜 가?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죠?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간다고요. 그 굉장히 미국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사람들의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정직성인데요. 정말 미국 사람들은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정말 정직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정직합니다. 반면에 한국이나 인도나 그 다음에 여기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정직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그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정직한 게. 저는 왜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정직한데 우리는 반면에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할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그들의 그 문화적인 바탕은 어딘가요? 농업 국가가 아니죠. 보통 그 사람들은 그 이렇게 수렵이잖아요. 본래 애시당초 그들의 문화 성향의 기본은 수렵 문화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동물 같은 걸 잡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유목 문화, 그걸 끌고 다니면서 가족 단위로 계속 이동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그죠?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농사 지으면서 한 군데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뭐 수렵 문화, 유목 문화, 그런 거 아닙니까? 수렵 문화, 유목 문화의 특징이 뭔가요? 이동성이 되게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그 생존의 전략이 분업입니다. 그러니까 총을 잘 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느 누구라도 더 잘 쏘는 사람이 있으면 너 총 쏴. 바로 이렇게 스카우트하죠. 그리고 분업이 돼 있어서 총 쏘러 이제 뭐 수렵하러 나가 있는 동안에 나머지 애기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뭐 가죽 벗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렵했고 뭐 동물 잡아오면 껍데기 벗기고 요리하는 동안 이제 사냥 갔던 사람은 나와서 쉬고, 이렇게 전부 다 분업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같은 어떤 집단이 굶게 된다 그러면은 왜 굶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총잡이가 만약에 동물을 못 잡아왔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굶은 거고, 그 다음에 총잡이는 분명히 잡아왔는데 그 가죽을 벗기는 과정에서 잘못 벗겨가지고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굶게 되었다. 그러면
가죽 벗기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의 책임이고 뭐 이런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잖아요. 뭔가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예. 이유도 분명하고 책임도 분명하고 분업화가 되어 있고 모든 게 분명합니다. 예. 그 사람들은 이게 거짓말을 하면은 이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잘난 척하고 새로운 거 하고 그러면 그 잘난 거를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총을 제일 잘 쏘는 줄 알았는데 옆에 사람이 더 총을 잘 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총잡이로 보내면 우리 공동체가 더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난 거를 인정해주는 문화, 그리고 정직한 문화, 뭔가 분명한 문화 이런 게 있다고요. 반면에 농경 문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농사꾼들은요 하는 일이 대부분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나이 드는 사람이나 연장자나 애들이나 똑같이 나가가지고 밭을 메고 소염을 메고, 자 우리가 만약에 논에 우리가 논을 모를 심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뭐 심으려면은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장애를 가진 분도 있고 약간 청년도 있고 젊은 애 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줄을 서서 이렇게 이제 모를 심잖아요. 그러면은 청년같이 건강한 사람은 좀 빨리빨리 심겠죠. 반면에 조금 할머니라든가 그 다음에 뭐 신체 조건이 안 좋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 하고 아우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아우 이러고 가겠죠. 근데 이 줄이 진도가 똑같이 이렇게 나가야지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빨리 심은 사람이 슬쩍 옆에 사람을 이렇게 심어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전체가 이렇게 줄을 저어갖고 빨리빨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충 심어줘도 옆에 사람이 그거 모르는 척 해주죠. 그러니까 이것은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치팅이죠. 예, 거짓행위입니다. 거짓 반칙이죠. 반칙. 근데 우리 그 농경 문화권에서는 그런 반칙이 허용되는 반칙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눈 감아주는 거죠. 못 본 척하고.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그거를 막 낑낑매고 이게 논을 못 심어가지고 우리 전체가 진도가 못 나가고 있을 때 어떤 건강한 사람이 슬쩍 이렇게 심어주면 모든 사람이 됐다 그래 잘 심었어 이런 식으로 모르는 척 해주고 눈 감아주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 농경 문화권의 특징은 모두가 똑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집단의식이 첫째 강한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지매라는 게 있잖아요. 왕따. 예. 그러니까 혼자 만약에 나는 건강하지가 막 논을 이렇게 줄을 안 맞추고 혼자 모를 쫙 신고 가는데 뒤에 보니까 다 저 뒤에 있어. 그럼 얘는 왕따지. 야 잘난 척하지 마. 너 혼자 간다고 해서 그게 뭐가 심어져? 줄을 맞춰가지고 똑같이 가야지. 야 혼자 잘난 척하지 마. 이래잖아요. 왕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생존의 법칙이 뭐였냐면 과거에는 그러니까 농경시대에서 생존의 법칙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눈에 튀지 않게 튀는 짓거리 하는 게 제일 잘못된 거죠. 그건 농경문화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적당히 불법을 저질러도 눈 감아주고. 그러니까 요즘도 보세요. 요즘도 보면 우리나라의 그 근본적인 문화적인 성향의 토양은 우리나라는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요. 인도도 그렇고 이런 농경문화권의 특징은 그 집단 문화성이 되게 강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적당히 눈 감아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횡행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농사 짓는 농업국가는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이. 그죠?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조선의 반도체 뭐 등등 최고의 하이테크 그런 그 소프트웨어 공화국인데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아직도 농경 문화권의 사고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근데 그들도 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만 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용납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뻔한 거짓말이지만 다 거짓말을 해야 사는 거지. 그게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야. 이런 거.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모를 이렇게 딱 심어주면은요. 그 부정행위거든요. 부정행위. 서양 사람들은 그거 부정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총 쏘러 갔는데
그 가죽 벗긴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또 잘났다고 총 쏘는데 쫓아가고 방해하고 그러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나라 사람들은요 롤이 아주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역할만 이렇게 딱딱 하면 되고 뭔가가 반듯하고 정직하고 원칙적이고 정확하고. 예. 서양 문화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문화 같은 경우는 두리뭉실하죠. 두리뭉실합니다. 그래서 어휘도 두리뭉실한 표현이 많습니다. 뭐 노랗다, 센 노랗다, 뭐 놀이끼리 하다, 뭐 이런 등등. 예. 약간 그 모든 게 그래요. 우리는요. 한글도 그렇잖아요. 한글 대충 써도 한글은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대충 써도 다 이해합니다. 예. 띄어쓰기도 대충 해도 다 이해합니다. 영어는요. 띄어쓰기 대충 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대충도 안 됩니다. 예. 워낙 모든 게 다 정확하니까 이게요.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옆에서 이렇게 대충 심어줘도 이거 부정행위지만 그거를 뻔히 알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대충 그렇게 해주는 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눈 감고 가주는 것이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런 거짓말을 대충 해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나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죄의식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 심각한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미국 사람들은 그 자기네 나라가 공격받을 일은 없잖아요. 그죠? 미국이 많은 전쟁에 개입을 하고 있죠. 전 세계에. 그런데 실제로 자기 나라에서 뭐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이 펼쳐지고 미군이 파병되고 그러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하지 자기 나라에서 전쟁을 하진 않잖아요. 적어도 미국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거기서 무슨 일이 그런 거는 당분간은 그런 연상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제 주체적으로 모든 게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그 경제력이라든가 정치적인 힘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네들이 세계의 기준을 만들고 그렇게 이렇게 뭐 나아가고 그 다음에 인류의 미래를 자기네들이 기준을 만들고 또 세계의 질서를 자기네들이 이렇게 잡아가고 이런 어떤 그 1등 국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봐도 상당히 그런 자격들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옛날서부터 이 지정학적 위치,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농경 문화라고 하는 농업 국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문화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으로 늘 이렇게 강국에 쌓여 있으니까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이건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뭐 6.25 때 전쟁이 그랬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전쟁들이 우리에 의해서 우리가 운명을 결정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정학적인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게 우리나라 사람들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다 보니까 내가 이쪽에 붙어야 되나 저쪽에 붙어야 되나 간에 붙어야 되나 쓸개에 붙어야 되나 이게 굉장히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한민족의 운명 아닙니까? 참 슬프지만 그러니까 간에 붙는 쪽 쓸개 붙는 쪽 그 다음에 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나뉘고 동서로 나뉘고 이러다 보니까 늘 이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양분화된 생각 너는 이쪽 편이야 저쪽 편이야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항상 이거는 우리 어떻게 보면 또 운명이기도 하죠. 이런 것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 참 그런 태생적인 그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 그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게 가진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건 이런 게 있죠.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뭐 교회를 다니거나 성당을 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라의 중심에는 기독교 크리스천이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신적인 그 지주의 역할을 하는 종교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근데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결혼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누가 이렇게 죽었을 때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뭐 이런 것처럼 문화 성향 자체가 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것처럼, 왜냐하면 미국의 건국 이념 자체가 청교도 정신으로 결국은 박해받은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 건국 이념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직까지도 내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그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우리는 하느님의 자식이다. 모든 인간은 다 하느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다 하느님 앞에서는 균등하고 동일하고, 그리고는 다 하느님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사고방식들을 미국 사람들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요, 우리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본래 저 농사꾼들은 그 끼리끼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요 동네 사람들, 그리고 옆에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은 자꾸 이 공동체, 너가 우리의 공동체의 일부분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 어느 동네에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따지잖아요. 서로 어떻게든 끈끈하게 우리가 같은 그 울타리 안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심리적으로 안도하고 그런 성향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서로가 다 남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공평한 인간이지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남남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참 미국 사람이 위대하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런 거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자기 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렇게 후진 국가에서, 우리나라도 많이 보냈죠. 입양아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애를 못 낳을 때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그게 마치 내 자식인 양 포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애를 키우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내 건강한 내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 같은 인류는 하나님의 자식인데 혜택받지 못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뭐 아프리카라든가 또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내 자식처럼 품에 안고 키웁니다. 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요, 야, 어떻게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이 서양 사람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고개가 탁 숙여진다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이 절대라고 그래서 우리는 많이 부족하죠. 그런가 하면은 미국이 제도적으로 저렇게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저는 처음에 1986년도에 유학을 갔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미국의 은행을 가면은요, 가계 수표죠. 요즘은 미국에서 그거 잘 안 쓸 겁니다. 이게 지금도 쓰겠습니다. 이렇게 수표, 퍼스널 책. 그냥 그렇게 수표를 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단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데 네가 만약에 믿음에 대해서 거꾸로 거짓을 나에게 보이면 너는 우리 동네에서 완전히 아웃이야. 뭐 이런 거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줍니다. 뭐든지 믿어주고, 그런 게 아주 놀랍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그건 유효한데요. 여러분 미국의 관광객으로 가가지고도요, 미국의 초등학교 다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초등학교의 조건은요, 그 사람이 그 동네에 산다라는 것만 증빙이 되면은 그 초등학교에 입학이 됩니다. 그럼 그거를 증빙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뭐 10가지 서류 중에 한 가지인가 뭐 이런 거 갖고 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운전면허증을 그 동네에서 발급을 받았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관광객이 그 동네에 가서 운전면허증 발급 못 받습니다. 그런 거 말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그 주소지로 배달된 배달 증명,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전자제품 판매하는 데 가서 냉장고를 여기로 배달해 주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서류 작성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껄렁껄렁한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마음 먹고 만들면 가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잘 돌아가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믿어줍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 주면 나 이 동네로 이사 왔다. 이 학교 다니고 싶다. 그러면은 관광객으로 갔다가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학교 다닐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무슨 인터내셔널 뭐 국제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전부 다가 그냥 국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국인과 외국인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리지 않는다고요. 사회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관광객이라고 하더라도요. 뭐 여행을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쳤다. 아니면 산에 가서 다쳤다. 보험도 없다. 그래도 무조건 아무 병원이나 가가지고 수술해달라고 그러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술해 줍니다.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거 가능한가요? 같은 한국 사람도 돈 못 받을 것 같으면 입원 안 시켜주죠. 보호자에 뭐 이런 거 없으면.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일단 보험이 있건 없건 간에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쳐가지고 병원에 오면 무조건 응급처치 수술 다 해줍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퇴원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서류에 사인을 해야만 퇴원이 가능하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거 보면 훌륭한 나라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훌륭한 나라입니까? 나라가. 그 다 미국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또 병원, 뭐 개인 병원 같은 경우는 사설 병원 같은 경우는 다 그게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놀란 거는요. 이거는 또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건데, 미국은 이제 대학교, 그다음에 대학원, 그다음에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다 장학금 주고, 미국 본토연하고 거의 똑같이 그렇게 대우를 해줍니다. 물론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요, 세상에서 제일 차별이 많은 나라는 제일까지는 아니겠다. 미국보다 훨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종차별이 훨씬 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미국 사람들도 인종차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한국 사람도 그렇고 중국 사람도 그렇고 세계 각국에서 이제 미국에 공부를 하러 오잖아요. 공부를 하러 오는데 공부가 끝나갈 때쯤 되면은요, 그렇게 기를 쓰고 미국 사람이 되려고 다들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취직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영주권 받고, 미국에서 시민권 받고,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 사람이 되려고 아예 그냥 목을 맨다고요. 참 기도 안 막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미얀마나 이런 데 가서 뭐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사장으로 갔다거나 그러면 거기 뭐 미얀마 사람 되려고 목 쓴 겁니까? 미얀마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가지려고 그러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국적 포기하고 미얀마 국적 가지려고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밥상만 이렇게 펼쳐놓으면은요, 다리 아파. 전 세계의 그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다 몰려와서 정말 자기 돈 갖고 처음에는 와서 공부하죠. 그러고 가서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그러고 공부를 합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최대한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직장 갖고 미국에서 살면서 자식도 또 미국에서 키우고 이러고 하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 캐나다보다는 더 심하죠, 그런 게. 그러니까 미국은 마당만 깔아놓으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돈 들고 와가지고 알아서 미국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제도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미국은 뭐 사람들에게 너 공부 잘하니까 너 미국 시민권 줄게, 너 남아라, 그렇게 요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나 이 나라를 위해서 나 본래 중국 사람이고 나 본래 한국 사람인데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따고 오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테니까 나 이 나라에서 좀 살게 해줄래? 그렇게 사정을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미국 사람 만들어줍니다, 국적으로.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부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뭐 기업을 경영하든 아니면 국가의 어떤 그 큰 정책을 만드는 입안자든 아니면은 뭐 학교를 운영하시는 뭐 어떤 단체 조직의 리더가 됐든, 예? 심지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하나의 작은 사회니까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그 선진 문명에서 받아들여야, 미국인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예. 자꾸 제도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갖고 이렇게 가두면은요, 절대 그 사람이 성장하지가 못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요, 너 이렇게 하면 뭐 할게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자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끔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면서 이렇게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도망가라 그래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목숨을 바칩니다. 거기다가 목을 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I'm very proud of being an American. 하여간 뭐 세계 각국 사람들이 아까 미국 사람이 되고 나면은 나는 미국 사람이 된 걸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여간 콧대 대단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콧대는요. 예.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 본래 미국에서 태어나고 뭐 미국 그게 아니고요.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면 미국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뭐 자기 조상이 어디 사람이 됐든 간에. 예? 예. 아니 5대가 올라가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변명 없지. 예. 거의 다 외주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된 거죠. 미국이란 나라가 본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미국 사람이 되고 나면은 굉장히 그 미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막 하늘을 찌릅니다.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신다면 자율적으로 여러분 회사에 일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그 제도를 만들고, 또 그 조직원들이 그 회사의 기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가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개개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어떤 지금 가족의 리더라면, 엄마 아빠라면은 여러분 자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면서 이렇게 가두고 그렇게 하고 못 큰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계속 부모가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앞길을 열어주고 아이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뭔가를 느끼게끔 해주면은 그러면 뭐 하지 말라 그래도 아이는 큰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그 서양 사람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업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앞서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절대 미국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통제 사회잖아요. 모든 걸 이렇게 단속하고 통제하고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잖아요. 그렇게 갖고는 개인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모든 개인은 자율적인 거, 그 자유를 통해서 자율성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루어내고 이랬을 때 그 느끼는 만족감과 그 만끽하는 어떤 그런 거, 어떤 것도 자율적인 거에 의해서 발전한 거, 그러니까 즐기면서 뭐를 하고 이런 거를 능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약간 비슷한 문화